반갑습니다. 저는 노동공제 언어 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주 거창합니다. 호혜성으로 보는 공제의 가능성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단어가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꽂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공제회라고 하는 건데 거기 핵심적인 철학이 저는 호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돕는다, 상호 보조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게 왜 이제 한국 사회에 중요할까? 제가 이제 노동공제 운동을 한 4, 5년 가까이 하면서 길게는 제 얘기를 조금 부리자면 저는 그 공제 운동을 10년이 사실 넘었습니다. 전 처음에 공제 운동을 한 거는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소득 대출하는 일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활동을 끝났고 그 후배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일일까 그걸 조금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조직은 협동조합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달리 얘기하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 할까요? 공제회 조직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공동의 어떤 필요를 함께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공제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제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자부심도 있고요. 부침도 있고 그리고 행복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귀한 시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나름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학교에 계시는 시간 강사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저는 독립연구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요. 석사도 아니고요. 전문 학사입니다. 근데 연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양반 저는 뭐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야생에서 열심히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방송 찍는데 열심히 이렇게 머리 찌대하면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요. 나름 이제 금융소에 관련된 연구를 10년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연구 노동자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연구 노동자로서의 가질 수 있는 그 금융 소외 문제를 공제회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른 이제 취약 노동자들 마찬가지인데요.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계속 공제 얘기를 하는데 공제는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연말 정산할 때 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공제랑 우리가 얘기하는 공제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느낌으로 교수님? 한자가 달라요. 아,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연구자는 달라. 맞습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 공제는 서로 건넌다 이런 한자 어원이 있고요. 이 서로 이제 배를 이제 함께 타가지고 위기를 건넌다 이렇게 해서 공제라고 하는 한자 어원도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올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주공제라고 하는 걸 올해 사자성어를 정했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 동주공제가 이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동주는 뭐예요? 아, 동주 건넌다 하는 느낌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배경이 있는데 올해 마침 작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그걸 보통 정하는데 정할 때 함께 이 위기를 건너야 된다라고 해서 동주공제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마침 공제.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제 화두가 됐구나. 그래서 마침 굉장히 반가웠고 마침 또 오늘 우리 연구자 공제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네요.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상호 부조한다, 서로 돕는다. 사실 이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어깨 부딪히면서 뭔가 함께 뭔가 도모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어떤 기계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도모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어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연스러움을 다시 회복한다 혹은 되찾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난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실제 우리를 돕기도 하고, 내가 도움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네. 이게 상호 부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있죠. 다다시 뭐 품앗이, 뭐 두레, 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참고 두레라고 하는 조직을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기는 공동 생산 조직이었더라고요. 농번기가 있었고 농한기가 있었는데 농번기는 열심히 뭐 할까요? 농번기 열심히 일을 하고 농한기 때 좀 놀 때는 뭐 할까요? 풍물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 이제 공부해 보니까 그때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악기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미리 뭐 할까요? 악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 이런 일들을 두레가 공동 생산 조직으로서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문헌 아직 두꺼운 게 있는데 와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배경은 그런 게 있고 저는 노동공제 운동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가 공제회라고 한 부분에서 연구자 공제회도 일종의 노동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공제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좀 붙인 거예요. 공제는 앞서 얘기 드린 것 일반적인 상호부 정신에 입각한다 그러면 거기 앞에 이름을 노동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노동,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연구 노동자라고 저는 이제 호명하는데 다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별 탔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사실 이 노동공제라고 말은 익숙치 않죠.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이렇게 뜯어보니까 노동공제라고 한 말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그 역사가 1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노동공제회라고 하는 조직이 105년 전에 있었습니다. 1920년도에 창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 탄압이 있었고 노동자들 뭐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 식자들, 지식인들 혹은 실제 이제 노동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듭니다. 2019년도 이제 4월 달에 창립을 하는데 그 당시에 678명으로 시작했어요. 이때 그 역사 문헌을 보면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그분들이 막 열심히 바깥에서 배워가지고 공제라고 하는 걸 한국에 사실 심어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이듬해 회원수가 17,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직이라고 합니다. 아직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을 때 노동조직으로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을 때 노동조직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오래된 어쩌면 운동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십실반 도와서 서로 여기 보면 환난구제, 뭐 복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직업 소개, 뭐 이런 부분들을 쭉 했습니다. 뭐 저축, 장려, 품성 향상, 뭐 대단합니다. 여기서 했던 것들이 좀 발전돼서 소비조합, 뭔가 생산하고 이런 것들도 해내고. 근데 이 조직은 안타깝게도 한 4, 5년 뒤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뭐 어쩌면 좀 확대 뭐 소멸 이렇게 하는데 뒤에 이제 조선노동총연맹 제가 이름이 좀 안 붙는데 거기랑 흡수돼서 좀 이 조선노동공제회라고 이름은 역사적으로 좀 사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 노동공제라고 하는 운동은 사실 노동조합 한쪽은 노동조합 한쪽은 협동조합 운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양갈래로 좀 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문헌을 보면 저기 다른 나라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머니박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공제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는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동을 저희 참여하고 있는데 앞서 그럼 이 운동 왜 21세기에 다시 복원됐느냐 혹은 고민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영상을 보신 분은 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지수가 모두 다들 좀 익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많이 고립돼 있다. 뭐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몇 년 전부터 뭐 고독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동료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뭐 10명 중에 2명밖에, 20%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다. 20%는 아무도 닿을 곳이 없다.
사실 이 노동공제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은 공동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발제에서 나왔지만 내가 어쨌든 연구 공간이 생겨가지고 좋았던 게 같이 밥 친구가 생겼다는 걸 너무도 좋아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생긴다, 혹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공제운동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를 만드는 운동이에요. 어떤 혜택, 중요하죠. 소액대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선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비빌 언덕을 만들어낸다. 요걸 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조직되었지 않죠. 노동조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을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 한 건을 할 수 있고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노동조합조차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함께 묶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제운동들을 크게 이제 교섭이 어려운 노동 조건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뭐 플랫폼 노동이라 할까요? 불안정 노동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제를 만들었다.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맥락 똑같습니다. 연구자 공제회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 사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공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치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전에 이걸 저희가 교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내용에 사실 이제 쭉 담겨 있는 내용이 거의 이제 일치되는 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제 운동은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크게 공제에는 법정 공제라 그래서 아까 뭐 경찰 공제, 군인 공제, 뭐 노란 우산 공제 들어보셨죠? 여기는 이제 법정 공제라고 법에서 딱 이렇게 그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혜택이 빵빵합니다. 조단위에요. 여기는 그 자금 규모가 7조, 뭐 14조 원. 매덕 수준이 아니고요. 조단위입니다. 그 여기 뭐 할까요? 이 조단위 가지고 운용하는 거예요. 그 운영 수익 가지고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나쁘게 비판하자면은 누가 꽂히죠. 낙하산 이렇게 꽂히고. 왜냐면 돈이 도니까. 그래서 뭐 정치인이 꽂힌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제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까지 가는 시간까지 걸리고, 근데 거기는 법에서 일정 부분 보장을 해준 거죠. 사실 우리 연구자 공제회도 그런 방향으로 뭐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공제가 아닌 뭐 일반 공제회들 만드시는데요. 잘 뜯어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법정 공제에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을 위한 공제가 많았어요. 경찰, 군인, 뭐 이런 사람들, 공무원. 근데 정작 필요한 불안정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 노동 조직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노동조합은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한 단어가 있거든요. 노동조합의 본연의 원래 해야 될 역할들, 그러니까 쟁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하고, 동시에 공제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제 사업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해석하자면, 본연의 사업도 하는 동시에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봉제인 공제회라고 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면서도 공제회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한국 법에는 사회협동조합도 공제 사업을 허용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법상의 이런 비영리 단체들,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것들도 공제 사업을, 공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구자 공제회도 나중에 이제 법인격은 아마 일단은 임의단체로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이후에 뭐 사단법인이나 혹은 뭐 재단법인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10몇 년 전에 청년들을 위한 뭐 공제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임의단체였습니다. 근데 임의단체 하면 그거 뭐 불안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네들 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화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신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게 1970년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신협은 19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제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우리 불법 저지른 게 아니고 그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 제도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공제회라고 하는 것들 조직해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법제화돼서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 이후에 뭐 조금 약간 뭐 개량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경로가 이제 생겨될 겁니다. 앞서 이제 얘기 드렸던 뭐 공제 뭐 사례는 이제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은 봉제인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아,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봉제인의 날이 있는데 이거는 법에 정해진 날이 아니고 요 우리 봉제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살아있다 이놈들아, 우리 권리 있다라고 스스로 날을 만들고 공포하는 거예요. 멋있죠? 혹시 연구자의 날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도 왜 못 만드냐? 저도 연구자는 정체성을 가지고 야, 나도 연구자다. 연구자 날을 정하자. 뭐 납득이 되죠. 요 행사를 저도 처음 1회, 2회까지는 제가 갔는데 아주 재미나게 합니다. 같이 놀고 그러면서 우리 권리도 얘기하고 아주 뭐 빨간빛 쪽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하시는데요.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가능성을 보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것도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나중에 공제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서로의 욕구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는 또 하나 또 활동이 저는 뒤 설명드리겠지만 경기 북부 노동공제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남양주다 보니까 거기 좀 묶여 있거든요. 거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 저녁에 이제 술 먹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행 관련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희 경기북 노동공제회는 나이가 조금 연세라는 것보다 연령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뭐 일하는 거 나 젊을 때 많이 했고 약간 좀 쉬고 싶어.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올해부터 백두산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적금 붙자. 10만 원씩 내자. 10만 원씩 1년 동안 부어가지고 내년에 갑니다. 네, 긴 호흡으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의미가 있죠. 같이 돈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근데 백두산 여행을 또 그냥 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인문학 강좌도 듣고 백두산에 대한 뭐 스토리도 듣고 중국의 그런 나쁜 짓도 배우고 그러면은 가는데 굉장히 재밌겠죠. 그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고 역시 핵심은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필요들을 서로 알게 하는 거 이게 공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일부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욕구대회 이런 것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또 넘어갈게요. 여기는 약간 부천을 지역으로 여기는 지역 노동공제회라 그래서 부천을 중심으로 공제회가 좀 요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회 모습들이 전국적으로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경기북부 지역 혹은 뭐 마포 혹은 뭐 부천 혹은 이제 광주, 울산, 원주 네. 왜냐하면 이런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뭉쳐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쭉 잡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나에게도 아는 노무사, 아는 변호사, 아는 의사가 생긴다. 네. 재밌죠. 이거 보고 누가 카피했는지, 야, 참 멋있다. 대단하다. 사실 이제 살다 보면은 아플 때 아쉬운 게 해야 되고 있잖아요. 변호사 알아야 되고, 의사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딱 캐치하신 겁니다. 저는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공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공제는 풀빵 얘기를 좀 드릴 텐데, 풀빵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 작은 공제회들,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있으면은 공제 사업을 사실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제는 쪽수가 중요하거든요.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해야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통계가 돌릴 수 있고 유의미한 숫자가 나와야 거기에 통계를 대입해서 뭐 결과물을 내거든요. 근데 100명이 모여가지고 통계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규모화시키기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노동공제 연합 풀빵, 단일 조직이 아니고 여러 연합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깊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강동 지역의 강동기후생태유니온, 아마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노동공제회, 권리찾기 유니온이라고 노동조직이죠. 노동조합입니다. 여기는 달뜬 영농조합법인,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노동자. 네. 여기는 이제 광진 지역을 통해서 마포 지역, 민주여성 일반노조, 여기는 재화지구, 구두 만드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서대문, 그다음에 실내건설 노동조합, 이음 나눔 유니온이라고 여기는 퇴직자 분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여기도 이제 공제를 탑재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부천 지역 노원,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전국 민주여성 노동조합, 여기는 지하철이나 여기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노동자 분들이십니다. 언론노조 노동조합, 여기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언론노조에서는 미디어 노동공제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핵심 조직이 방송작가 유니온, 거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 많죠.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다행히 여러 조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조직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하셔도 좋겠다. 저희가 믿을 거는 요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운동을 함께 펼친다. 거기에 동시에 지원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뒷배가 되어주겠다라고 해서 뭐 노회찬 재단이나 뭐 한국노동재단하고 전태일재단 여러 재단들이 좀 우물을 양으로 좀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은 돈 많이 있는 분들도 돈도 내시고 돈과 에너지 많이 내십시오. 그래야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연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연대를 이루어야죠. 우리끼리만 연대하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도 같이 하고 없는 사람도 함께 하고 그래야 사회적 연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운동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요에서는 뭐 이 공제 품목을 개발하는 뭐 TF도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노동공제 학습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러 전국에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정돈해서 뭐가 의미가 있는지,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연구네요. 요 연구소의 소장님도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제가 꼬셨습니다. 가입도 하셨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정치하시는 분, 이제 연구자분들도 아마 점진적으로 가입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다양한 분들도 그 의심 없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기본 공제부터 여러 공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기본 공제는 대략 2,600명, 2,200명, 2,300명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이제 규모가 되었고요. 작다 하면 작고 뭐 많다 하면 많고 뭐 그런 조직인데 아직 배고픕니다.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초대 사무국장을 했거든요. 그 풀빵의 초대 제가 사무국장 했는데 그때 계산할 때는 최소한 4,000명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적립형 공제 뭐 180명, 뭐 이제 비상금고 뭐 대략 450명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건 단순히 숫자로 보실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험, 큰일 났네. 빨리 끝낼게요. 제가 옛날 청년들을 위한 공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30만 원 대출 처음 시작했어요. 30만 원 대출을 딱 그 개문 발차를 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 고민이 깊어졌어요. 아니, 30만 원을 빌려줘.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30만 원, 과연 뭐, 누가 힘이 되겠어? 이게 도대체. 아니, 30만 원 갖고 그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막상 그걸 여니까 그 30만 원이 간절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그 30만 원 때문에 삶이 왔다 갔다 하고요. 누군가는 그 300만 원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뭐 사례를 얘기 못 드렸지만 어떤 이제 조직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신문이나 TV에 보면 연탄불 피운다 이런 자극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신문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상담을, 저는 최고 상담을 하는 전문가이기도 한데, 네, 좀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요런 어떤 이용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용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서 내가 이용해 가니까, 그럼 이 인원, 기본 소위 대출을 받은 397명이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고 인식해야 되는. 왜? 나도 돈 냈으니까.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제회를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나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이 당사자분들께
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뭐가 좋으냐, 공제가 뭐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멘트를 꼭 하세요. 아, 나 때문에 누군가 도움 받는 거, 그게 너무 좋다. 나도 뭔가 존재감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냥 일상적, 시혜적으로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나도 돈 받고 선물 좋잖아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게 이제 상호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부조라고 하는 정신들은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주는 게 아니고 나도 받고 너도 받고 하는 쌍방의 어떤 뭐 행위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뭐 거래라기보다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쌍방의 행위가 좀 넘어가는 게 호혜성인데요.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절 설명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만들었던 배경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설계했거든요. 잘했죠? 요거 했던 맥락은 똑같아요. 네. 선물 받을 수 없는 사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 명절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쨌든 큰 이벤트인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큰 이벤트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 사실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만 했습니다. 청년들에 얘기했더니 그렇죠. 막 박수 치고. 왜냐하면 프리랜서 청년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 대부분 다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은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때 이미혜 교수님은 옛날에 받아보긴 했지.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감수성, 그러니까 공제회를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이 감수성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직접적인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능력, 이게 실제 이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설계한 겁니다. 이 항목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조금 부족하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정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 설계할 때 처음에 10,000원짜리 했습니다. 10,000원짜리. 근데 10,000원 했더니 그리고 누가 가입해? 너 돈이 많다. 좀 줄여라. 그래서 이제 깎여 나갔어. 처음에 이제 선물을 3번 주는 걸 했습니다. 설날까지, 설날, 추석, 그 다음에 생일까지. 괜찮죠? 그럼 돈을 좀 더 내야 되는데. 한 10,000원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깎여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 뭐냐면은 요 경조수당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는 설계했다가 빠졌습니다. 돈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6,000원 도저히 설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4년 지나니까 여유가 조금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조금 이제 뭘까요? 예측 좀 불가능하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설계했거든요.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제료를 낮추진 않고 혜택을 더 늘리는 거 방향으로. 그래서 올해 경조수당이 10만 원 추가됐습니다. 결혼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지금 뭐 10만 원 정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은 공제회가 커지면은 혜택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크게. 늘어난다. 예.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아직 우리 노동공제 운동은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은 그 혜택들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커지고 있다. 실제로도 요 소액대출 있잖아요. 요거 처음엔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50만 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가 더 생기고 그리고 실제 당사자들도 너무 이제 좀 금액이 좀 적다. 더 늘려면 좋겠다 해서 300만 원으로 올해부터 늘린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물, 이거 홍삼 배양근이라고 처음에 제가 설계했어요. 요게 시중 단가는 실제 검색하면 나와요. 87,000원짜리였어요. 근데 구매가는 얼마일까요? 비밀인데, 네. 우리만 아세요. 네, 2만 얼마 이렇게 구매했어요. 네. 이거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구매력이라 하죠. 공동구매 해보셨잖아요. 그겁니다. 네. 두 번째 했던 거 숨굴. 이거 대박 쳤어요. 이거 엄청 맛있었습니다. 굴을 때 통영에서 또 직송해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우리 아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볼 수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좀 더 나가면은 저는 이제 욕심이 이런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조직의 어떤 물품을 또 구매해서 선순환 되면 좋겠다. 규모가 되면은 이때 했던 게 처음에 500세트 했거든요. 두 번째는 100세트. 그 다음에는 2000세트.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10만 세트를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게임 끝입니다. 10만 명은 돼야 돼.
그러면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입원 수당 뭐 이런 것들 다 넘어가서 아까 소액 대출도 말씀 주셨고 풀빵 금고지도 말씀 주셨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2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풀빵 금고지기라는 이름으로 2기가 시작이 됐고요. 올해 이제 목표가 아마 1000구자일 건데요. 그러니까 한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가자. 400구자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이제 1000구자 하면은 10억 정도 만든 걸. 이 돈 모여가 뭐 할까요? 이 돈 모아가지고 뭐 할까요? 이 돈 가지고 소액대출 사업하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돈 빌려주는 시드머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활동을 통해서 기여해 주십시오. 네.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넘어가서 자, 그럼 아까 이 주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호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는 학술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으로 우리가 대비되는 게 시장 거래의 어떤 우리가 익숙한 거죠. 주고받은 어떤 화폐로 거래가 형성되는 건데 호혜성은 화폐가 개입되긴 하지만 요게 조금 다른데요. 크게 이제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요. 우리 이미혜 교수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미국 미국 직생이 아니, 죄송합니다. 리스팔레스가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때라고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애들이었어요. 네, 어쨌든 요 리스펠시 뮤추얼리티 쉬워요. 뮤추얼리티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제회입니다. 네. 뮤추얼리티가 이제 공제는 왜 그러냐? 사실 이 단어가 유사한데요. 약간 결이 조금 다른데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요 상호 부조를 뮤추얼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뮤추얼리티 뭐냐면 뮤추얼 펀드 들어보셨죠? 그 뮤추얼입니다. 뮤추얼은 함께 뭔가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뮤추얼입니다. 함께 뭔가 담는 거죠. 공동의 의무를 만들어내고 그 공동의 의무에 나도 얼마, 너도 얼마 이렇게 함께 내는 그 운동이라고 무조건 너무 이렇게 깊게 보지 마십시오. 역시 연구자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운동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뭐 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우회조합부터 어쨌든 역사 배경이 좀 있는 운동이고요. 어쨌든 그 개념에는 상호 부조라고 하는 게 뮤추얼 리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라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에 크게 세 가지가 작동됩니다.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우리도 사실 기금을 함께 조성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10,000원이든 15,000원의 돈을 내잖아요. 그 돈도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믿을 수 있는 거냐. 믿음은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만들어지면 믿겠다고 하는 거는 못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그러면 평생 안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우리 함께 하자. 이걸 누군가 던져야 되죠.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선구자 역할을 해 주시겠죠. 앞서 일부 발제해 주셨던 이미혜 선생님 같은 분이 선구자로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회를 봐주셨던 우리 박병수 선생님 마찬가지고요. 그럼 동시에 이걸 그냥 자유롭게 내기는 게 아니고요. 책임과 권리가 수반됩니다.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갚아야죠. 네. 그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잘 갚아주십시오. 돈을 잘 빌려가시고 반대로 또 잘 갚아주십시오. 그래야 선순환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돈 냈으니까 나도 돈을 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당히 빌려가시고 또 잘 갚으시고 이런 조직 문화가 공제에서는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풀빵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공동의 기술을 조성하고 뭐 얘기 드렸어요. 넘어갈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뮤추얼리즘 혹은 이제 이 상호 부조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 함께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증명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풀빵을 연구를 해봤어요.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적이냐, 뭐가 좋냐, 인터뷰도 하고 아까 질적 인터뷰 이런 거 다 해서 봤더니 이런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안전망이 담비다. 나에게 풀빵은 담비다. 이런 구체적 언어를 써주세요. 자존감이 형성됐다. 나도 누군가 도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존감. 든든한 조직감. 든든하다. 비빌 언덕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연대의식.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처지가 어렵다면 나도 기꺼이 돕겠다.
라고 그 연대 의식까지 풀빵이 만들어가고 있더라. 근데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요. 3년의 시간에 어쨌든 그런 거 좀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는 좀 더 자신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또 되겠다라는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고요. 어쨌든 풀빵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자 공제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그 속에서 다양한 품목을 만들어내고 혹은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연구자 공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조직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 거냐면 이게 노동공제 운동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끼리 자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이 자조 정신이 1번이고요. 그걸 통해서 서로 연대하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보다 처지가 어렵거나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걸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개입도 하겠다. 제도를 바꿔내고 정책을 만들고 그렇죠. 아까 이제 연구자 공제회도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이 힘으로 연구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정확히 말씀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운동도 그 운동의 맥락 속에서 제도를 개선한 것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에 큰 일이 있었죠. 뭐 탄핵도 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뭐 했을까요? 저희는 깃발 만들었습니다. 저희 경기부 노동공제회 이름으로 깃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100년 전에 이렇게 그 깃발 만들어내고 깃발 끌고 같이 이제 가기도 하고 시위도 나가고 풀빵도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나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조직이 그냥 어떤 시혜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 기능만 남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공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사회적 의식화, 소위 얘기한 이런 가지까지 함께 버무려진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입법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현재 이제 과제가 입법적으로는 좀 불충분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시키고, 우리 연구자 공제회도 이후에 연구자 공제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좀 더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 운동들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풀빵만 한다고 해서 될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함께 나서줘야 이 법안은 이제 발의가 됐어요. 법안 발의된다고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야 아마 관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있는 조직은 노동공제연합 풀빵으로 이름 붙였잖아요. 왜 풀빵이냐? 전태일의 풀빵입니다. 혹시 일화를 아세요? 전태일이 막 배고플 때 아마 이제 이 전태일이 약간 이제 그 재단사가 돼가지고 좀 약간 여유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여공들이 맨날 배를 쫄쫄 굽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의 차비를 꺾어가지고 안 쓰고 그 차비로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줬던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본인은 이제 걸어 다니고. 매번 그랬던 건 아닌데요. 눈에 밟히면은 그렇게 했죠. 이 전태일의 그 연대 정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처지가 딱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돕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일반적 시혜적인 그런 눈높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동료를 함께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는 어떤 그런 정신들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풀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운동은 역사적으로 조선노동공제회부터 한국의 어쨌든 큰 이제 뭐 전태일 열사까지 해서 이렇게 큰 흐름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우리 노동공제 운동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네, 마치겠습니다.